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판결 호재를 완전히 소화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어둠 속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이 경쟁자들을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가 $500를 넘지 못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적 이유,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가 왜 라이더 방식의 종말을 예고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왜 다음 정복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했는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우선 테슬라의 최대 격정지인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예상 인도 일정이 업데이트되면서 모델 3의 모든 트림이 후륜 구동 모델부터 퍼포먼스 모델까지 인도 시기가 내년 2025년을 훌쩍 넘어 2026년 2월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즉 해를 2번 넘겨서 한참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샤오미 SU7, BYD의 신모델들 이 파격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기 수요가 계속 밀려 있다는 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수요 위기 기후에 불과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강력한 대기 수요가 2026년까지 실적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주가와 실적 전망에 대한 월가의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도이체방크의 에디슨 유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약 40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유럽의 고금리 장기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둔화가 테슬라에게도 압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런데 정작 시장이 주목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실적 전망치는 낮추면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500로 공격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에디슨 유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의 자동차 인도량 정체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수익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점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초점은 오늘 차를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내일의 AI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도시는 마비됐고 신호등은 꺼졌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구글 웨이모와 테슬라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웨이모는 라이더 센서, 초정밀 지도, 도시 전체에 연결된 인프라 통신, 여기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전이 발생하자 신호등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가로등이 꺼지면서 주변 지형 지물을 지도와 대조할 수 없게 되자 웨이모의 AI는 판단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코딩된 명령은 단 하나였던 거죠. 알 수 없는 상황은 멈춰라. 결국 수십 대의 웨이모 차량이 길 한복판에 멈춰서 거대한 바리게이트처럼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통행까지 방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단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인프라 의존형 자율주행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같은 시각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땠을까요? 신호등이 나간 어두운 교차로에서 테슬라 모델 Y는 감독형 FSD를 통해 놀라운 주행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라는 눈으로 주변을 보고 신경망이라는 뇌로 상황을 추론하며 신호등이 꺼지자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통과해 나갑니다. 지도 없이도, 통신이 끊겨도, 전기가 나가도 시각적 지능만으로 길을 찾는 차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 로보택시는 정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라이더 방식은 레일 위 기차처럼 인프라가 무너지면 바로 서버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인간 운전자에 가까운 시각 기반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차별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장성이 없는 기술은 결국 기업 가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기술이 진짜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500에 점점 다가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560억 보상 패키지 승소입니다.
델라웨어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무효 판결을 뒤집고 머스크의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나온 뉴스니까 선반영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본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은 이 뉴스를 리스크의 완전한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짓눌렀던 가장 큰 불안은 머스크가 경영권을 위협받아서 테슬라를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머스크는 본인이 약속했던 성과를 모두 달성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지배구조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으며 이제 지분 걱정 없이 자율주행 완성, 옵티머스 양산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지금 모빌리티 업계는 그야말로 로보택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우버, 리프트, 바이두, 메르세드 벤츠 등 여러 기업들이 영국, 아부다비,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규제가 촘촘해진 미국, 중국 대신 규제가 유연하고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 먼저 데이터 표준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눈 오는 유럽, 모래바람 부는 중동, 이런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에서 감독형 FSD를 출시하겠다. 아랍에미리트는 부자의 나라이자 석유 시대 이후 AI, 자율주행 허브를 노리는 국가입니다. 경쟁자들이 2026년부터 테스트하겠다라고 계획만 발표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업데이트 한 번으로 바로 실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전역에 깔려있는 테슬라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바로 자율주행 차가 됩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 대륙에서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